예,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7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천준호 의원님, 전용기 위원님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제437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7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있으십니까? 네, 김승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토론시간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야가 어렵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27일 우리 운영위를 열어서 그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님 다 막론하고 부분적인 상임위 또 협치 민생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체 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선정했고 회의 자료를 늦은 밤 시간에 송부한 후에 바로 다음 날 우리에게는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들을 다시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이고 협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정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민생 법안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한 원구성을 주장하시면서 민생 처리 법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사모사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22대 전반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320건으로 21대 전반기 63건하고 비교해보면 무려 40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위헌적인 그런 법안들, 국민 이틀 맞고 법 왜곡죄 등을 졸속으로 처리시키면서 자기들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떼질식 입법까지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국회가 통법으로 전략한 거 아니냐,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는 동안 노인 빈곤 측은량 기초연금법 또 교권 지원을 맞는 교육공무원법 같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주요 민생 법안들은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단 28%밖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이런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겁니다. 2012년 당시 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법안을 심의해서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패스트트랙보다 평균 법안 12기간이 짧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들 자체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1분 더 드리세요. 이 발언들 자체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법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법안 통과 건수는 20대 국회 기준 우리나라는 9,138건 무려 10,000건에 가까운 반면에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에 불과합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재개정이 친모 모임, 개 모임의 그런 규정보다도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첫 소위부터 이렇게 단순히 폭구로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은 눈을 보자는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민주당이 운영위에서조차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지와 의회 폭거를 강력히 구탄하면서 다시 한번 법안 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김승수 의원님의 발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법안 처리다라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정상적인 문제 제기라면 저는 그것을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면에 대해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법안 처리다라고 폄하하시는 거는 이 회의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발언을 간사님께서 그렇게 서슴없이 하시는 거는 전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과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건 의원입니다. 한병도 위원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을 향해서 상임위로 복귀하라고 그렇게 호소하셨는데 이러려고 부르셨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단 1%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 보안수사권 아닙니까? 아니, 보안수사권, 지금 말 개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맞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하고 있잖아요. 보안수사권 개딸들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이 뭡니까? 상임위원장 우리한테 18개 중에 7개를 왜 줬습니까? 왜 줬습니까? 이렇게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짜리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이거 일당 독재국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 상임위까지도 그 악법들 통과시키려고 이거 패스트트랙을 개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왜 상임위원장을 줬습니까? 7개. 고사비 주는 겁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18개 다 하십시오. 다 가지세요.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악법들 통과시키는데 공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들러리 세우려고 부른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 왜 들어오라고 불렀습니까?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들, 정책들 마련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국회를 독재국회 만드는 그런 패스트트랙이나 고치고 최소한의 수기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기가 330일이라는 그 정도의 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90일로 줄이겠다? 야당의 그리고 필리버스터 권한까지 줄이겠다?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차라리 그럼 다 하십시오. 그냥 일당 독재국회 다 하십시오. 그냥.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개딸이라는 표현에 화를 내시는 게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개딸이라는 표현이 개혁의 딸이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핵심 지지자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핵심 지지 기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우리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왜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핵심 지지당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신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법안을 지나치게 빨리 전당대회의 일정에 맞춰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 드린 것인데, 그것을 왜 불편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다음 안건이라고 말씀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일하는 국회이지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게 일하는 국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4년에 10,000건에 가까운 법이 바뀐다. 그 하나의 법이 바뀔 때마다 무수한 시행령이 바뀐다. 그럼 국민들은 그 바뀌는 법들을 다 어떻게 알고 지킬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지나치게 많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제대로 법을 지킬 수도 없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특히 일하는 국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특히 2024년 이후 국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법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지되어 있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정말 어떻게 법치주의가 가능할까를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법들, 이런 법들이 주로 통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패스트트랙을 더 빨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빨리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한편에 있어서는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의회 정치는 그래도 진보해 왔습니다만은 지난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더더욱이나 그 진화되어 오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몹시 일하고 싶어서 국회에 왔고 보이지 않는데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참 무척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가 과연 국가와 국민께 이익되는 일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싶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정치가 사류라는 비판,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했고 어제 아침 10시에 소위에 참석해서 법안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오늘 전체 회의에서 심사하는 이 법이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인가, 과연 민생 입법인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인가, 그걸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일환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이 이렇게 330일 이상으로 해라고 했겠습니까?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고 서로 갈등을 조율할 수 있고 그런 법이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우리 국민들도 이해관계가 많이 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고 결국은 이 제도가 도입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는 330일 이상인데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얼마나 좋아져서 이것을 90일로 단축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여깁니다. 다수당의 폭거로 일관한 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진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노란복등법 하나만 봐도 그렇죠. 인류 기업이 사류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인류 기업이 호황기에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조가 성과급을 배분해달라. 그 다음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면서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건설업계, 많은 산업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스피 9천을 넘기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를 생각해서 제대로 좀 심사하는 게 왜